세나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도준 실장, 당신은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능력을 깔봤고 내 딸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이 아닌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려는 전문가의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박 실장은 특히 유미가 다른 직원들처럼 쉽게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유미의 침착한 눈빛 속에 숨겨진 전문성과 독립성을 느꼈고 그것을 자신의 통제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해석했다. 그의 자존심은 유미의 완벽한 보고서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도록 만들었다. 강세나는 책상에 기대어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응시했다. 박도준 실장이 단지 일탈적인 개인 비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내부의 오랜 부패 사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그녀의 그림자 거미 시스템은 박 실장의 통신 기록에서 상부기관의 고위 인사인 최 국장과 정기적으로 접촉한 증거를 포착했다. 최 국장은 첨단 정보분석실의 예산과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며칠 전부터 박 실장은 유미에게 공식적인 업무 지시 외에 사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주로 자신의 골프 약속을 잡거나 개인 차량의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잡무였으며 이는 분석실장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서는 행동이었다. 유미는 처음에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처리했지만 그 요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시간을 침해했다. 세나는 최 국장과 박 실장 사이의 수상한 거래 패턴을 재구성했다. 박 실장이 부서 예산을 빼돌리는 동안 최 국장은 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행정적 보호막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단순한 돈벌이 공범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권력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슬을 끊지 않고는 박 실장만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부서를 정화할 수 없었다. 오늘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 실장은 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있을 중요한 이사회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자료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한 분석관 이사회 자료 중에 우리 부서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오. 특히 내가 새로 구입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의 매력처럼 말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권력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부패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야 한다. 세나는 그녀의 초기 목표는 딸의 복수였지만 이제 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작전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딸이 겪은 굴욕의 대가로 첨단 정보 분석실 전체를 해체시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세웠다. 유미는 그의 마지막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실장님, 예산 집행 내역은 이미 회의 자료 5페이지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비 설명은 기술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세나는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박 실장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최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및 공금 횡령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도준 실장은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하다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한 분석관, 당신은 일은 잘하지만 사회생활은 영광이군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포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사항은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분석실에서 당신의 위치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박 실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술과 재정비리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는 박 실장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직무상 부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전략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정적 부패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의 말투는 명백한 경고였으며 유미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유미는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그녀의 훈련된 이성은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침묵하며 박 실장이 다음 말을 잇도록 기다렸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다. 세나는 그녀가 작성한 파일을 파괴 파일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세 개의 독립적인 논리 폭탄으로 분할했다. 첫 번째 폭탄은 박 실장의 성희롱 및 직권 남용 행위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폭탄은 박 실장과 최 국장의 재정비리 및 공금 횡령 증거를 담았다. 마지막 폭탄은 이 모든 부패가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략 분석 보고서였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내 방에서 이사회 발표 자료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세요. 밤늦게까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이 부서에서 가장 예쁜 꽃이니 이 어둠 속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소. 박 실장은 전화를 끊기 직전 듣기 거북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유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파일들을 단순한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NIS에서 사용했던 고도 암호화 통신 채널을 이용했다. 이 채널은 수신자가 파일을 열지 못하더라도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신기관에게 최고 수준의 위협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5분 작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중요한 전술이었다. 유미는 사무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민감한 데이터 스트림이 춤추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박도준의 타락한 그림자만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권력 남용과 비전문적인 태도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다. 세나는 이제 폭탄을 투하할 목표 지점을 선정해야 했다. 하나의 기관에만 보내면 내부적으로 묵살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세 곳의 가장 전략적이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기관을 선택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비서실장, 다른 하나는 국가감사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미국의 본사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지부였다. 유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강세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유미. 감정은 독이다.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성과 전략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박 실장의 명령에 어떻게 대처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맞서려면 그녀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걸어야 했다. 이 세 곳은 서로 다른 목적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정보를 받으면 그 누구도 이 심각한 사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 한국 내부의 부패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었다. 세나는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의 방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다. 그녀는 복잡한 이사회 자료를 여는 대신 자신의 보안 레벨을 확인하고 비밀스러운 파일을 하나 생성했다. 이 파일은 박도준 실장의 지난
3년간의 모든 예산 집행 내역과 개인 통신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설정되었다. 세나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45분이었다. 그녀는 내일 오전 9시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간은 모든 고위 관료들이 출근하여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동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황금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미의 마지막 하루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유미는 박 실장에게 정면으로 맞서기 전에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첫 번째 규칙은 적을 파괴하기 전에 적의 기반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사회 자료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박도준 실장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유미의 어제 태도는 명백한 저항이었고 그의 오랫동안 유지해온 권위주의적 통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활동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유미의 냉철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의 불안은 곧 광적인 분노로 변했다. 유미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본 박 실장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해 더욱 분노했다. 그는 유미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정신은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 강력하고 노골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박 실장은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첨단 정보 분석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유미가 최근 담당했던 기밀 프로젝트의 기록을 조작했다. 그는 그녀가 중요한 데이터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가짜 증거를 교묘하게 만들어냈다. 이는 그녀를 파면시키고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유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까? 강세나는 은퇴 후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유미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유미 역시 어머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굴욕감과 위험은 그녀의 인내심의 경계를 넘어섰다. 아침 8시 30분 유미가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실장은 유미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고 유미가 도착하자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한 분석관 당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설명할 기회를 주겠소. 당신이 최근 분석한 북부 지역의 광범위한 통신 감청 데이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말입니다. 결국 유미는 스스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 더 시도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실장님 방금 중요한 해외 정보가 들어와서 긴급 분석 중입니다. 회의 자료 검토는 1시간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것은 일종의 반항이었지만 업무상의 긴급 상황이라는 핑계로 포장되어 박 실장이 쉽게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의 눈빛은 유미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작된 보고서를 흔들어 보이며 유미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자 했다. 이 데이터 누락은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능력 혹은 더 나쁜 의도가 우리 기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받은 박 실장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이를 갈았다. 그는 이 건방진 여직원이
자신의 명령에 감히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긴급 정보나를 피하려는 핑계일 뿐이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유미를 확실하게 굴복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기 시작했다. 유미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감정을 완벽하게 억눌렀다. 그녀는 전날 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박 실장이 필사적인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들었었다. 강세나는 유미에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직 팩트만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가르쳤다. 박 실장은 그녀의 전문성이 아닌 그녀의 사회적 위치와 성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유미가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고 조직에 부적합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비열한 계획이었다. 실장님, 그 데이터는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부록칠에 해당 데이터를 첨부했으며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미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박 실장이 자신의 함정을 파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녀가 자료를 2중 3중으로 백업해두는 업무 습관을 간과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미는 박 실장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더 이상 사무실 내에서 조용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찰 파일을 백업하며 이 파일이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최후의 공격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강인함이 그녀의 심장 박동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유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했고 조작된 보고서와 원본 백업 자료를 실시간으로 비교했다. 유미가 제시한 증거는 박 실장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박 실장의 개인키로 최종 승인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서버의 팬소리만이 그녀의 고독한 투쟁을 증언하고 있었다. 유미는 이 방이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권력과 정의가 충돌하는 위험한 경기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수비만 할 수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내 승인 코드를 도용했단 말인가. 박 실장은 소리를 질렀다. 그의 필사적인 외침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유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실장님, 해당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며 외부인이 침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직 내부 관계자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미는 마침내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10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예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전설적인 어머니의 개입과 이어질 대격변의 서막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 장면은 박 실장의 최후의 발악과 유미의 압도적인 전문성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동료 직원들은 박 실장의 악의적인 의도와 유미의 완벽한 대비를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유미는 이 상황을 통해 박 실장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공적인 시스템까지 조작하려 했음을 만천후에 드러냈다. 박도준 실장은 한유미가 보낸 문자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긴급 분석이라는 변명은 그저 자신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오랫동안 군림해왔기에 부하 직원의 사소한 저항조차 자신의 지위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박 실장은 유미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감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바로 그때 강세나의 작전 실행 시각인 오전 9시 정각이 되었다. 강세나는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세 개의 파괴 파일을 동시에 지정된 세 곳의 전략적 목표 지점으로 전송하는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의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과 동시에 암호 해독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5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은 유미를 확실히 굴복시키기 위한 교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주간 업무 보고 회의에서 유미에게 발표를 맡기지 않고 다른 직원 김민수에게 대신 시켰다. 이는 유미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그녀를 동료들 앞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오전 9시 0분. 강세나가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그녀의 파괴 파일은 전용 채널을 통해 빛의 속도로 세 개의 전략적 목표 지점으로 전송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감사원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지부의 최고 책임자들의 보안 시스템에 동시에 최고 위험 경보가 울렸다. 경보 메시지에는 국가 안보 및 재정 기밀 유출 가능성 즉각적인 검토 필요라는 긴급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한 분석관의 보고서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전략적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김 분석관의 보고서가 우리 부서의 방향성을 더 잘 보여주는군요. 박 실장은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이 말은 유미가 준비한 수많은 데이터와 밤샘 작업을 한 번에 폄하하는 것이었다. 유미는 이 불공정한 평가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첨단 정보 분석실의 긴급 회의실은 여전히 박도준 실장의 절규와 한유미의 냉정한 반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박 실장은 유미의 완벽한 반격에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적인 퇴장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미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장 이 방에서 나가 당신은 이제부터 무기한 대기 발령이다 라고 소리쳤다. 침묵은 그녀의 방식이었지만 박 실장은 그 침묵을 복종이 아닌 오만함으로 해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실장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유미를 불렀다. 한 분석관, 어제 내가 시킨 장비 구매 관련 세부 예산 검토는 잘 되었습니까? 그 일은 당신의 뛰어난 기술만큼이나 미적 감각이 필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모든 고정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긴급 비상통신 알림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소리는 너무 크고 갑작스러워 박 실장의 절규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이는 보통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보안 침해가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경보였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져 자신들의 기기를 확인했다. 실장님, 그 자료는 현재 첨단 정보 분석실의 중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다음 주 업무 순위로 미뤄두었습니다. 유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사적인 잡무를 공적인 업무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전문적인 자존심은 굴욕감과 충돌하며 강력하게 반응했다. 경보를 확인한 직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으로부터 동시에 전송된 공문의 제목을 보았다. 첨단 정보 분석실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 및 업무 정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 1분 만에 평화롭던 부서 전체가 통제 불능의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때 박 실장은 몸을 숙여 유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한 분석관, 내가 분명히 말했잖소. 분석실에서는 실장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비협조적입니까? 혹시 당신의 그 차가운 표정 뒤에 감춰진 열정을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그의 숨결이 유미의 뺨에 닿을 듯 가까웠다. 박 실장은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 뜬 공문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이 모든 것이 유미에게 가한 굴욕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직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그의 눈빛은 명백하게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성희롱을 가하고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시선을 피했다. 그들 중 누구도 박 실장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 침묵은 박 실장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이분 경과, 복도에서는 정장 차림의 국가감사원 소속 요원들과 총리실 소속 비상감찰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부서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직원들에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었으며 이는 상부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유미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력한 분노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실장님의 발언과 행동은 명백하게 저희 부서의 근무윤리 강령과 성희롱 방지 지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찰반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박 실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준 실장 당신은 현재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및 성희롱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모든 통신 장비를 내려놓고 협조해 주십시오. 감찰반장의 입에서 나온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유미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충격적인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유미의 단호한 태도에 박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크게 웃어넘기며 상황을 희화화하려고 했다. 하하, 농담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풀어주려고 했을 뿐이요. 하지만 한 분석관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 같군요. 농담도 구분 못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합니까? 그는 손을 뻗어 유미의 어깨를 치려고 했지만 유미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 실장은 상황을 부인하고 저항하려고 했지만 이미 감찰반 요원 2명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의 발버둥은 무력했고 그의 권위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 장면은 직원들에게 박 실장의 추악한 민낯과 함께 그가 구축한 부패한 권력의 성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유미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고 즉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견뎌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3분 경과, 감찰반장은 유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미 분석관 귀하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완벽한 증거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증인 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모든 업무에서 잠시 해제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귀하의 의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박 실장이 유미에게 가했던 모든 굴욕을 한 번에 씻어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박 실장은 보복성 업무를 유미에게 잔뜩 떠넘겼다. 그것은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할 비현실적인 양의 데이터 분석 작업이었으며
명백히 그녀를 업무 과부하로 괴롭히려는 의도였다. 유미는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처리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건조하고 붉어졌고 머리는 욱신거렸다. 유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굴욕감,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그녀는 박 실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정의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약속했던 5분 작전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저녁 늦게 유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멈추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 겪었던 굴욕감을 다시 곱씹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무시되었고 그녀의 인격은 모독당했다. 조직의 보호는 없었고 동료들의 침묵만이 그녀를 애워쌌다. 그녀는 무력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사분경과 감찰반장은 모든 직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첨단 정보 분석실은 오늘부로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즉각적인 전면 감사를 시작합니다. 최 국장과 관련된 모든 인사 기록은 봉인될 것이며 이 부서는 해체 및 재편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부서 해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박 실장의 권력이 기반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파괴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강세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세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유미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5분경과 박 실장은 이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끌려가고 있었고 첨단 정보 분석실의 문에는 긴급 감사 및 업무 정지라는 노란색 테이프가 붙여졌다. 불과 5분 만에 오만함과 부패로 가득 찼던 박도준 실장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강세나의 전설적인 효율성은 그녀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도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강세나는 유미의 얼굴을 한번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유미의 자세, 눈빛, 심지어 평소와 다른 현관문을 닫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딸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십 년간의 특수훈련은 그녀에게 인간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을 남겨두었다. 첨단 정보 분석실이 폐쇄된 후 국가정보원 건물 전체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세나가 발사한 파괴 파일은 예상대로 효과적인 도미노를 일으켰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고위층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국가 기밀 예산의 유용이라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유미야, 무슨 일이야? 괜찮니? 강세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목소리는 유미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전함과 보호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유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강세나는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모니터링했다. 그녀의 시스템은 이미 모든 데이터 백업을 완료하고 그녀의 개입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다. 그녀는 전직 특수요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잡을 수 없는 거물들을 잡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이용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의 목표는 박도준만이 아니었고 이제 그녀의 눈은 최 국장에게 향했다. 유미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고 이 모든 고통과 굴욕감을 혼자 감당하려 했었다. 엄마 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실장이 자꾸 저를 괴롭히고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최 국장은 박 실장이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급 감찰을 받게 되었다. 강세나의 파일은 최 국장이 박 실장의 비리를 오랫동안 묵인하고 심지어 그 자금을 일부 분배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자 최 국장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강세나는 침묵 속에서 유미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기다렸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유미는 박도준 실장의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과 공개적인 굴욕, 그리고 보복성 업무 할당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다. 강세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그림자 거미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최 국장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협박당하거나 잠적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수사팀에 촉구했다. 그녀의 의도는 수사가 얕은 선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세나는 딸을 잠시 품에 안았다가 몸을 뒤로 뺐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곳에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전직 특수요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빛났고 그 방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결국 최 국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첨단 정보 분석실 내부의 다른 공모자들과 부패에 침묵했던 직원들까지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은 국정원 내부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으로 이어졌으며 세나의 작전이 얼마나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졌는지 보여주었다. 그자가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강세나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무시무시한 결단력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 유미야, 걱정 마라.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 노력에 엄마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유미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능력이 만들어낸 격변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사무실 폐쇄 후 대기 발령 상태였지만 감찰팀의 보호 아래 내부 고발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가 겪었던 굴욕은 이제 정의 실현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 유미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비로소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유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어머니의 단호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한 선언이었다. 강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10년 동안 잠겨 있었던 그녀의 과거였다. 그녀는 유미에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패와 죄악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며칠 후 정부는 첨단 정보 분석실을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모든 기능을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는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부서는 과거의 부패한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강세나의 5분 작전은 딸의 존엄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도덕적 청산을 이끌어낸 것이다. 강세나는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유미에게 딱 한마디를 더 남겼다. 유미야, 내일 아침 내 자리로 출근해라.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렴. 네가 목격하게 될 일들은 네가 직접 이뤄낸 공의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유미에게 강력한 용기와 함께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고를 주었다. 강세나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서재에 있는
그림자 거미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봉인했다. 그녀는 이제 딸이 안전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알았다. 그녀의 전설적인 능력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발휘되었고 그 결과는 완벽하고 불가역적인 것이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은둔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유미는 이제야 자신이 기대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던 전설의 특수 요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이 딸을 위해 다시 깨어났다. 박도준 실장과 그의 부패한 방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정보원 내부에 몰아쳤던 폭풍은 마침내 잠잠해졌다. 박도준 실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강세나의 완벽한 증거 파일 덕분에 그 누구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박 실장은 공금 횡령과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오만함은 결국 차가운 감옥벽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권력이 부패했을 때 발생하는 자멸적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강세나는 서재의 문을 닫고 조용한 어둠 속에 섰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 방을 평범한 독서 공간으로 위장해 왔지만 이곳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의 힘이 잠들어 있는 비밀 기지였다. 방 안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평범한 책장만이 보였다. 하지만 세나의 손길이 닿자마자 오른쪽 책장의 특정 도서들이 미세한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다. 첨단 정보 분석실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국가윤리 및 데이터 투명성 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위원회는 과거의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문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는 강세나가 의도했던 공의의 회복이자 부패한 시스템의 종말이었다. 숨겨진 공간이 드러나자 차가운 푸른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성기 시절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통신 및 분석 장비들이 은밀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들은 국가정보원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지만 모든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나가 은퇴 후에도 유지해온 강력한 그림자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 한유미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복귀하여 새로 설립된 위원회의 핵심 분석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함께 용기 있는 행동이 내부 고발의 정당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유미는 이 사건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했고 어떤 부당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전문가로 성장했다. 세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처럼 보이는 장치를 통해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시스템명 그림자 거미, 코드명 오메가, 재가동을 승인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수년간의 평화로운 삶이 그녀의 전문적인 기술을 전혀 무디게 만들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화면들이 빠르게 켜지며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유미는 어머니 강세나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복수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지 목격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10년 동안 은둔하며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전문성은 너무 강력해서 평범한 세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세나의 첫 번째 목표는 딸 한유미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박도준 실장이었다. 그녀는 그의 개인 파일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첨단 정보 분석실 전체의 재정 흐름과 인사 기록을 분석하는 데이터 오디트를 실행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박 실장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반하고 있는 전체 부서를 폐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세나는 다시 평화로운 은둔 생활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의 안전과 행복을 확인하고 자신의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봉인한 후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영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완벽한 작전 수행이자 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당연한 임무였을 뿐이었다. 유미가 견뎌야 했던 굴욕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구축한 거짓된 성의 완벽한 붕괴가 될 것이다. 세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박도준 실장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유미의 업무 할당 기록, 박 실장의 출퇴근 시간, 그의 개인 통화 기록, 그리고 부서 예산의 비정상적인 집행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화면에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유미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어요. 5분 만에 그 부서가 폐쇄되다니. 유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함께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전설적인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세나는 박 실장이 최근 2년간 구매한 고가 장비 목록과 실제 사용 기록을 대조했다. 곧바로 편차가 발견되었다. 장비 구매에 할당된 예산은 명목상 첨단 분석 시스템에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몇 군데를 거쳐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개인적인 자금으로 유용된 흔적이 포착되었다. 강세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유미야, 중요한 것은 5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 용기가 있었기에 엄마가 가진 정보의 힘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란다. 그녀의 말은 유미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박 실장의 금융거래 기록을 역추적하여 그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와 부동산 투자 내역을 찾아냈다. 그 금액은 그의 공식적인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박 실장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국가 기밀 예산을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부패 사슬의 핵심 고리 중 하나라는 것이 빠르게 드러났다. 유미는 앞으로도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결국 어떻게 몰락하는지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전문성과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새로운 위원회에서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성희롱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군. 권력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고 그 다음 국가의 자산이 무너지는 법이지. 세나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녀의 분석은 박 실장 혼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부패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드시 상부에 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공모하는 세력이 존재해야 했다.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직장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미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강세나의 전설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한유미는 그 전설의 그림자 아래가 아닌 자신만의 빛 속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세나는 자신의 그림자 거미 시스템을 이용해 박 실장이 자주 접촉하는 상부 인사들의 통신을 암호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서 특정 코드명과 장소를 발견했고 이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비밀 회합을 가지고 부정한 거래를 해왔음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부패였다. 국가정보원 대외협력국의 하부 조직인 첨단정보분석실은 언제나 완벽하게 소독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이 방은 고성능 서버의 낮은 진동과 함께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은 마치 무덤 속의 학자들처럼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이 부서는 국가의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 분석관들은 냉정하고 침착했으며 그들의 작업은 오직 정확성과 효율성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5분 안에 그 부서를 폐쇄하는 것이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보의 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세나는 박도준과 그의 공모자들의 비리, 파일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해야 했다. 모든 증거는 공식적인 출처와 교차 검증을 거쳤으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포장되었다. 이곳 분석관들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효율적인 인물은 한유미였다. 그녀는 겨우 26살이었지만 데이터 마이닝과 패턴 인식 분야에서는 이미 독보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유미는 보통의 분석관들이 몇 시간 동안 씨름할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 몇 분 만에 정리해낼 수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는 강력한 능력을 감추는 방패처럼 작용했기에 동료들은 그녀의 배경이나 깊이를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세나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수많은 암호와 방화벽이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과거 특수작전을 수행할 때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작전은 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국가기관의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미는 전설적인 전직 특수요원 강세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았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너무나 크고 강렬했으므로 유미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헤쳐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그 이름이 불러올 불필요한 관심과 기대를 피하고 싶었고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유미의 목표는 오직 데이터 속에서 진실만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폭탄을 완성했다. 이 폭탄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미의 진술과 박도준 및 그의 상부 공모자들의 수백 건에 달하는 재정 비리 및 기밀 유용 증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파일은 압축되고 최고 수준의 암호화키로 보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정확한 위치에 투하하는 5분뿐이었다. 하지만 유미의 뛰어난 능력과 침묵하는 태도는 그녀의 직속 상관인 박도준 실장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이 첨단 정보 분석실을 자신의 개인 왕국처럼 여겼고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겼다. 그는 겉으로는 유능한 관리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었다.